차트 분석에는 다양한 보조 지표가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조 지표는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태를 0에서 100의 수치로 표현하는 지표를 선호합니다.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신뢰성이 높은 지표인 RSI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도구와 기술적 지표를 제공하는 트레이딩뷰에서 RSI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지표와 전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많은 트레이더들이 RSI 지표를 신뢰하고 있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SI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RSI 값을 기준으로 하는 단기 매매 방법, 다이버전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을 사용해서 챕터를 구분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 실력에 맞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총 5개의 지표가 있는데 표기한 2개의 지표가 제가 직접 만든 RSI 다이버전스 지표입니다. 직접 만든 지표와 기존의 지표를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하얀색 2개의 지표가 제가 만든 RSI 다이버전스이고 아래 파란색은 트레이딩뷰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RSI 다이버전스, 그리고 그 아래는 유저가 올린 다이버전스 지표입니다. 인디케이터가 어떤 식으로 컨펌이 나고 어느 타이밍에 걸리는지에 집중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가 걸리기 위해서는 저점이 깨져야 걸리겠죠. RSI 다이버전스가 어느 구간에선 걸리고 어느 구간에선 걸리지 않는, 그리고 그 지표마다 그 속도가 다른 이유는 RSI 다이버전스 컨펌 기준을 정하는 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다이버전스는 꼬리로 고점이 넘겼을 때 컨펌이 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종가로도 높이긴 했는데 조건부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제 RSI 지표에는 컨펌이 났네요. 두 번째 거엔 나지 않았고 세 번째 거에도 나지 않았죠.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지표에서는 컨펌이 정상적으로 났죠. 그래서 RSI 다이버전스 보조 지표를 저도 실매매를 할 때 1개 이상은 꼭 켜놓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수식을 1개의 지표에 때려박게 되면은 너무 우후죽순 다이버전스 컨펌이 인디케이터가 발동을 해서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표를 2개 찢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제가 소스 코드를 드리면은 이 노란색 RSI 다이버전스 지표에 볼린저 밴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보조 지표와 실시간 조건부로 알람이 오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최근 14개의 캔들 종가 기준으로 주가의 평균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상승의 압력,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RSI 값이 높으면 상승의 힘이 세고 RSI 값이 낮으면 하락의 힘이 세다. 우선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매수, 과매도 이전에 상대 강도 지수,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냐를 먼저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RSI 지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70 구간은 과매수 영역이라고 부르고 30 구간은 과매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과매수, 과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RSI 값이 과매수 영역에 있을 때는 상승의 힘이 세다, 과매도 영역에 있을 때는 하락의 힘이 강하다는 추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매수 숏, 과매도 롱의 전략이 메인인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완전한 역추세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하는 매매와 보조 지표를 맹신해서 하는 매매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매수니까 숏 이거보다는 내가 작도하고 다른 보조지표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RSI까지 과매수니까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진입해야지, 혹은 추세가 상방으로 완전히 틀었으니 지표가 식을 때 롱을 진입해야지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과매도니까 롱을 진입해야지 보다는 작도 혹은 내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등이 중첩될 때 롱 포지션 진입을 준비하거나, 추세가 아예 하방으로 꺾였으니까 지표가 식었을 때 숏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쭉 꺾이다가도 올라와서 지표가 식었을 때 이거는 추세가 완전히 틀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숏을 보는 그런 전략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려지는 차트도 아니고 캔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과매도 구간을 넘어서는 80선과 20선 구간에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도 생겼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기존보다 승률은 높지만 타점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70, 30 과매도 구간보다 한 번 더 빠졌을 때 그때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은 이 구간은 15분봉이긴 하지만 RSI가 90까지 오르기도 하니까 손절로스의 기준점 없이 맹목적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홀딩하면은 생각보다 오래 물려있거나 혹은 그 방향이 틀렸을 때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RSI가 15분봉으로 90까지 올랐다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이 두세 차례 더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0 구간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RSI 지표의 핵심인 다이버전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 받아들일 때는 이게 낯설어서 헷갈리는 건데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만일 초보이신 분들은 다이버전스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조지표 관련 영상을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첫 번째 영상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차피 RSI 보조지표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꽤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꼭 초보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 번 돌려보세요. 보조지표는 주가와 보조지표 RSI는 일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주가와 지표가 불일치한 움직임의 현상이 나오는데 이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말 뜻 자체가 불일치 현상, 요렇게 해석을 하시고 보시면은 기존에 딱딱했던 텍스트로 보던 부분이 주가와 지표가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불일치 현상이 나오고 있구나, 다이버전스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받아들이실 때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다이버전스야가 아니라 주가랑 지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 불일치 현상이네, 다이버전스네,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개념인데 처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해석을 해서 그림을 외우려고 하니까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다르다에 포커싱을 두시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선은 가격의 라인이고 노란 선은 RSI의 라인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를 아시게 되고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과 히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이 높아질 때 발생합니다. 히든 다이버전스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데 지표의 고점이 높아질 때 발생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실 때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표는 오히려 과열이 되네, 이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겠구나. 예를 들어서 RSI 기준으로 치면은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90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석을 하실 때는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엄청 과매수네.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표는 상당히 과매수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받아들이기 쉽겠죠. 반대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데 RSI의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표는 식어버리네. 가격이 이 이후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 과매도로 가는 거거든요. RSI 기준으로 쳤을 때 RSI가 20 이렇게 간다고 해석을 하시면은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RSI가 식어? 그럼 RSI가 이 이후로 더 많이 올라가도 과매수에 도달하는데 꽤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기존에 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런 거로 받아들이는 것보단 지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겠구나. 나중에 이제 원리나 디테일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익히시고 지금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다이버전스 컨펌 기준은 꼬리로 해야 되는지 종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RSI 자체가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가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하나 둘 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가 걸릴 때 그 코드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메인은 종가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좀 강력한 다이버전스를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그림이 나와지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려지는 차트에서는 다이버전스 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실전 매매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려진 차트에서 어떤 모양의 다이버전스에서 컨펌이 나고 그 힘이 어느 정도 강하구나를 먼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려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격의 고점이 높아졌네요. 하지만 RSI의 고점은 내려갔네요. 보통 다이버전스를 볼 때 거래량을 기준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으로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죠. 넘어갑니다.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이 내려가는 상태. 불일치하죠. 하락 다이버전스구나. 그리고 그것도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구나. 그때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이전 구간보다 거래량이 줄었네. 그러면 보통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될 수 있겠다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데 사실 거래량으로는 너무 훨씬 더 많은 근거의 가중치로 두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거래량도 이렇게 줄었구나를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거래량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조금 그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가 기준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의 저점이 내려갔네요. 근데 RSI의 저점은 올라갔네요. 꼬리도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죠. 거래량은 이전 구간보다 거래량이 줄었네요. 지금 보이시는 구간에서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신가요?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힘이 소진되는 웨지 패턴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있습니다. 캔들의 패턴과 다이버전스를 함께 분석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근거의 가중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웨지 패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깨지고 리테스트 때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리테스트 없이 그려진 모양과 다이버전스에 너무 맹신해서 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절로스 없이 그냥 진입을 해버리고 버티고 있으면 지금 같은 움직임에 그리고 이런 움직임 한두 번에 너무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알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혹은 알람방에 들어오셔서 그 알람을 받는다 한들 여러 번 따봤자 한 번 잃을 때 전부 다 잃게 되는 게 선물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최대 손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RSI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지표 안에 볼린저 밴드를 넣은 겁니다. 꼭 볼린저 밴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손절점을 아예 못 잡으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로 손절점을 잡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보조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피하시려면은 캔들의 종가 마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측 가격 축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본 카운트 다운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라벨로 넘어가서 인디케이터 파이낸셜 밸류 라벨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RSI 다이버전스와 볼린저 밴드를 한 코드에
추가를 했습니다.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컨트롤 C 전체 복사를 하신 상태인 겁니다. 파인 에디터 들어가신 이후에 인디케이터 부분을 삭제하시고 여기에 컨트롤 V 누르면은 스크립트가 옮겨진 거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 저장을 하시면은 지표를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퍼스널에 들어가셔도 본인이 스크립트로 옮겨 적은 지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끄고 싶으신 분들은 톱니바퀴 누르신 다음에 이 세 개를 제거하시면은 볼린저 밴드를 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0선과 20선 부근의 과매수, 과매도를 끄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지표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것까지 넣은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80선, 20선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끄고 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로 매매할 때의 공식이 있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특히 RSI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막 과매수 과매도가 아닌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 컨펌이 난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웬만하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정석 다이버전스라고 또 불리는 만큼 그 구간에서의 다이버전스를 기다렸다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진입, 이 과매수 과매도에는 80선 20선 포함이 되는 겁니다. 스윙 매매보다는 단타로 접근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초에 다이버전스라는 게 걸렸다는 거는 고점을 높인 구간에서 컨펌이 나는 거잖아요. 더블탑이 되는 거죠. 고점을 높인 더블탑.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진입을 한 포지션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외바닥이나 외봉에서 진입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단타로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내릴 때 다이버전스가 걸려지고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은 15분 봉에서 안 걸렸을 때는 30분 봉, 1시간 봉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웬만하면 이런 방식을 공식화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손익의 기준은 볼린저 밴드로 정한다. 왜냐면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잃고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따고 사실 이런 매매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중단, 상단, 하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매매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는 일정하게 따고 잃고 하니까 봉의 프레임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 15분 봉보다는 30분 봉이 높고 30분 봉보다는 1시간 봉이 높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15분 봉 차트에서 캔들이 그려질 때와 RSI를 기준으로 어떻게 포지션을 진입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은 1배속을 사용을 하고 중간중간 너무 루즈해지는 구간에는 배속을 조금 빠르게 해서 그 구간을 넘기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진입할 근거는 딱히 없죠. 우리는 웬만하면은 다이버전스 구간을 기다리거나 80선에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걸 기다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80선에 닿기는 했죠. 여기서 진입을 해도 제가 봤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구간도 하락 다이버전스죠. 여기 이미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 다이버전스와 80선 두 가지 근거가 있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인디케이터 상에서는 다이버전스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80선과 하락 다이버전스 두 개가 근거가 중첩이 됐었죠. 지표의 코딩을 아무리 잘 수정을 해도 모든 구간을 다 인디케이터가 잡아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알람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을 찾게끔 도와주는 거지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옆에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로 손절로스를 잡으실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숏을 진입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진입을 하면은 이런 구간을 손절로스를 잡으면 되는데 아예 새로 그려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고점을 다 뛰어넘고 새로 그려지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 혹은 이전 고점 이 최대 손절로스로 계산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볼린저 밴드의 고점을 손절로스로 잡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 매매가 손절로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손절 나고 어떨 때는 손절 안 나고 혹은
어떨 때는 운이 좋았다고 혹은 어떨 때는 너무 시세가 분출이 돼서 크게 잃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고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준점을 잡는 게. 볼린저 밴드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볼린저 밴드 말고 다른 걸로 또 손절로스를 잡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와 RSI 다이버전스 혹은 RSI 80, 20선에서 매매를 셋업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점을 높였다는 건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내려가줘야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거예요. 제가 쇼해드리는 RSI를 보시면 굉장히 민감도가 높죠. 아직 컨펌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이것만 보고 너무 맹신해서 들어가실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혹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이 최대의 손절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은 막 이런 거를 지켜줘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운이 좋게 여기서 버텼으면은 바로 수익을 보셨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이 구간에서 다이버전스도 맞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고점이 높아져야만 다이버전스가 걸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간다는 건 큰 뷰에서 혹은 지나고 나서 보면 더블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에 뭐라고 써 있었죠? 80선에서 진입한 포지션은 웬만하면 빠르게 익절한다. 다이버전스에서는 스윙으로의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 이 구간에서도 다이버전스였고 생각보다 꽤 많이 내렸어요. 근데 진짜 더 크게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수 있는 게 이거는 지금 15분 봉 차트잖아요. 30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가면 그냥 크게 하나 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분 봉에서는 비슷한 그림으로 30분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렸네요. 1시간 봉에서 보겠습니다. 1시간 봉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아직은 해석할 수가 없겠죠. 우선 다시 15분 봉으로 넘어가서 여기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선 계속 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끝이 없으니까 15분 봉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가능하죠. 굳이 들어간다면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야만 이게 사실 다이버전스가 걸렸네가 되거든요. 그러시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힘들게 뚫어 올린 구간을 다시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15분 상승 다이버전스로 내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면 이 구간을 손절 로스로 잡는 것도 좋고 이 구간을 잡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손절을 하셔라가 아니라 여기다 안전장치는 해두시고 나서 매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더 빠졌을 때 대응하거나 혹은 뭐 내가 손절을 나중에 해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매매는 그 한 번에 아니란 생각으로. 만일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은 혹은 이 15분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바로 진입을 했으면 첫 익절은 어디다? 볼린저 밴드의 중단 그리고 남은 물량을 상단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짧은 프레임에서 고배율로 또 많이 하실 텐데 반익 본절로스 이런 매매를 하지 마세요. 70% 80% 그냥 팔아버리세요. 왜? 15분 봉 다이버전스는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알람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알람 계속 오죠. 그냥 그거 보고 하시면 되니까 뭐 15분 봉 다이버전스를 내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이걸로 나는 큰 수익을 봐야지 한 번에 모든 걸 걸어야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걸립니다. 15분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구간에서 만일 진입을 했으면 볼린저 밴드 중단에서는 일부 익절 혹은 크게 익절하고 그 다음 자리를 봐야 됩니다. 이런 구간도 지금 보시면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결과를 뭐 다 확인하고 이런 영상을 모든 영상을 다 찍을 수는 없지만 15분 봉 혹은 30분 봉 1시간 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여러 차례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큰 뷰에서는
하방의 힘이 단기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큰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기 때문에. 공식에서도 보셨죠. 큰 봉일수록 그 힘은 더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했다면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하진 않았겠죠. 여기에 큰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렸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뭐 이걸 전부 다 하나도 익절 안 하면서 매매는 안 했겠지만 3% 수익을 실현하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봅시다. 웬만하면은 그때 영상처럼 볼린저 밴드 중단을 뚫고 혹은 상단을 뚫고 지지받을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때 알려드린 200일 2평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추세를. 여기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과매도 롱, 과매수 숏도 이제 우리는 20, 80을 기다리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다이버전스가 걸렸죠. 여기 끝에서 잡는 것도 좋은데 이런 데서 버틸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이버전스라 하더라도 너무 끝자리에서 진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여기에서 손절하시면은 어디를 손절로 잡으셔야 돼요? 이 꼬리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웬만하면은 볼린저 밴드로 설정을 하자. 내 거를 스탑을 치고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어디? 여기. 미리 여기에다가 손절 로스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거 어떻게 뭐 나 모르겠어. 아유 나 죽이고 가네. 나 청산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이제 그거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우리 왜 맨날 매매 잘 되다가 왜 망해요? 대응 손절 하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매매는 맨날. 우리는 대응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하고 결단력이 좋지 못해요. 그동안의 매매를 통해서 우린 다 알았잖아요.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입이나 근거는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돈을 쌓지 못하는 이유는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이 손절 로스를 엄청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전 볼린저 밴드 하단 머물렀던 자리 이 구간이잖아요. 그냥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하죠. 공식처럼은. 여기 구간에서 꼭 손절 안 해도 돼요. 아니네? 그럼 그냥 던지시면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중간중간 너무 많이 끊고 설명을 했는데 우선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구간을 보시면 뭐 익절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줄 때 그냥 익절을 해야 돼요. 볼린저 밴드 상단 뚫었네? 익절해. 또 잡으면 돼. 타점은 계속 나와. 여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다이버전스가 또 걸리게 되는 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큰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이 생각보다 좀 강하네요. 뭐 여기에서는 우리는 진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이버전스도 없고 알 수 있는 패턴도 없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또 나오겠지. 이 매매라는 게 사실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혹은 엄청나게 큰 슈팅이 나와서 80선, 20선을 터치하면은 그때는 진입의 각을 보셔도 되긴 하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슬슬 빠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20선 구간까지 오나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너무 작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는 좀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이 정도의 길이가 있을 때 그때 다이버전스를 신뢰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이제 뭐 아쉽게 혹은 추세가 위에 다이버전스 근거로 그냥 꺾여 버렸어요. 보통 이런 데서 한 번 더 다이버전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구간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타이밍을 못 잡았으면 그냥 다음 구간에서 했을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이전 볼린저 밴드의 상단도 좋은데 최대 손절은 이 구간 정도로 잡으신 걸 예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데를 또 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보수적으로 하거나 혹은 매매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서 미리 거미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상태 보니까 여기 아예 하방으로 볼린저 밴드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림을 좀 봅시다. 이런 거는 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분 봉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작은 프레임에서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인디케이터가 알려주니까 30분 봉에서는 어떻게 걸리고 있지, 1시간 봉에서는 어떻게 걸리고 있지, 이걸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니까. 지금 여기서 전부 익절을 안 하는 매매를 아예 하지 않았겠지만 상당히 강력하죠. 1시간 30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게 6% 가량 눌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거나 기다리는 그 방식을 메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구간도 보시면은 뭐 애매하게 다이버전스죠. 여기 지금 조그만한 거 하나 걸리면서 걔가 여기 이제 과매도 영역에서 걸린 다이버전스니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여기서 음봉에서 초록색 봉으로 바뀌고 뭐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거나. 근데 저는 좀 추세가 하방으로 꺾인 것 같으니까 아까 RSI 전략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추세가 아예 하방으로 꺾였으면 지표가 식을 때 차라리 숏을 보는 전략도 좋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표가 지금 과매도를 찍고 작은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과매수 구간쯤으로 왔어요. 이 구간에서 물론 당연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 구간에서 난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은데 여기서 숏 각을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면 어디가 최대 손절이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바닥이 뚫린 상태로 나와서 뭐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결국 이게 맞았네요. 여기 구간이 되면 이런 볼린저 밴드의 하단 구간 여기가 최대 손절이겠죠. 당연히 손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내가 최고 손절로 계산을 하고 매매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인 거지. 여기서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봤을 때 큰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려면은 여기 저점이 깨져야 됩니다. 이 저점이 깨졌을 때 그때는 다이버전스가 여기는 여기 구간을 다이버전스 봉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다이버전스가 걸리기는 했네요. 그럼 뭐 이거를 이렇게 다이버전스로 해석을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그려지면은 이것도 근거였으니까 여기서 살짝 고점을 높이면서 물려 있었지만 이거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의 가중치를 더 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대 손절 로스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좀 더 들고 가봐야겠다. 내 평단 왔을 때 막 물량 다 정리하지 그런 전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조그만한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리면서 움직이죠. 지금 이 구간이 깨졌어요. 좀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데 여기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죠. 이런 거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캔들이 안정화 작업이 됐을 때 그때 해석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숏을 진입을 하셨으면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왔을 때 그때 숏을 본 거잖아요. 이때 진입을 하셨어도 3.5%나 무려 더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롱을 내가 그냥 여기서 롱을 진입한 물량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혹은 손절 없이 존버를 했으면은 저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야 됐냐면 10배로 하신 분들은 무려 마이너스 50% 가까이 계좌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죠. 심적으로. 그리고 그런 식의 매매가 메인이 돼서도 안 되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는 다이버전스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어디에 왔어요? 20선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봉에서 보는 거예요. 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가능한 위치이긴 한가.
왜냐하면은 보통 그렇게 캔들이 움직이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막 완전 끝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그때 지지받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이 견고해지는 구간이 또 생겨요.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20선 찍고 움직이고 있어요. (30분봉)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치고 가지면 이제 컨펌이 나겠죠. 우리는 일단 밴드가 좁혀지는 그 구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이 구간에서 아예 밴드가 좁혀졌네요. 15분봉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진입하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구간에서 진입. 이제 볼린저 밴드의 장점이기도 한 게 이런 식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손절이 어디다?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한데 중단 라인이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뭐 여기가 깨지면은 저는 롱이 아닐 것 같은데 구간을 주시하되 최대 손절은 이런 구간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0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고 20선 구간을 터치하고 오르는데 지금 밴드가 찢어지고 다시 들어오고 나서 밴드가 오므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밴드가 또 찢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롱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은 깨지면 안 되고 이 선은 계속 보면서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구간에서 이런 그림이 아예 안 나오고 그냥 찢고 또 오르고 찢고 또 오르고 그거의 반복이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를 봤었어야겠죠. 혹은 다른 자리를 기다려야겠죠.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또 모르니까. 잠시만요. 아까 30분 봉으로는 다이버전스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1시간 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가능한 위치였잖아요. 과매도 영역 구간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혹은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아니면은 여기서는 들어가기 되게 애매하겠네요. 지금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면 이런 구간은 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은 좀 더 쉬웠어요. 다이버전스 그림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죠. 15분 봉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이 세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을 다시 와주면 좋은 롱 타점이겠죠. 우리의 손절은 여기니까 안 와주면 다음 자리를 또 노리면 됩니다. RSI가 참 신기한 게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80, 2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구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진입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가 손절일까요? 이 구간을 넘기면 안 돼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이전에 막혔던 볼린저 밴드 보는 거예요. 딱히 없죠. 그럼 그냥 중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터치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중단이 손절 로스가 됐었겠네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제가 기존에 첫 번째 영상에서 촬영했던 그 설정 값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도 자막을 21일로 되어 있었는데 30일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그때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손절 진입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때도 있고 어떤 구간에선 설명이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구간은 차라리 와주면 좀 좋기도 한데 볼린저 밴드가 수축 팽창 하면서 뭐 진입을 할 만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이런 구간도 있는 겁니다. 되게 큰 자리도 주기도 하지만 안 줄 때는 또 엄청 안 줘요. 뭐 아시겠지만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상방으로 가는 것도 열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엄청 길게 횡보를 하네요.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15분봉 단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30분봉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지 봐야 돼요. 구간적으로 봤을 때 걸리는데 굉장히 이쁘게 걸리진 않죠. 혹은 1시간봉 1시간봉에서는 꺾여지면은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가능한 위치이긴 합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시간봉을 기준으로 다이버전스를 해석했을 것 같아요. 전 15분봉으로 해석하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애매해 보이네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타는 큰 방향이 롱으로 가든 숏으로 가든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한다는 기준 하에는 짧은 프레임에서 짧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거라. 여기 구간에서 했으면은 그래도 뭐 1% 정도는 변동률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20선을 찍었을 때는 오히려 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RSI라는 말 자체가 어느 쪽으로 힘이 강하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하방으로 꺾인 것 같아서 숏 각을 봤죠.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는 똑같은 거예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상방으로의 힘이 강하니까 지표가 식을 때 롱각을 봐야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릴 거면 좀 진작에 내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1시간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고 플래그 패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 구간에서 딱 보면은 플래그 패턴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세 분출이 나오면은 불플래그가 되겠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ABC로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하나 가지고 너무 스윙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만일 이제 수익 중이었던 포지션이 또 손절 나고 혹은 또 본전 계속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또 매매가 완전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버전스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작도 아니면은 다른 지표들 이런 것들과 같이 봐야겠죠. 차라리 20선 구간을 찍어주면은 뭐 롱이라도 좀 볼 것 같은데 지표 관점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그림은 아니죠. 이게 아예 그냥 갔죠. 이러면은 만일 숏 잡으신 분이 있으면 진작에 손절이 나셨어야겠지만, 왜냐면 우린 1시간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간 거지 이거는 지금 1시간 하락 다이버전스도 터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뭐 또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여기 숏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한정이죠. 그럼 1시간 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지는지. 다이버전스 크게 걸렸죠.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면 버릴 거는 또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 여기가 또 어디입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지금 최근 구간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3배속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는 이제 좀 뭐 어제 이벤트도 있었고 장난 아니었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리플레이를 통해서 봤을 때 다른 타 보조 지표와 다르게 RSI 다이버전스로는 타점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이 안 나오는 만큼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시그널이 자주 뜨지는 않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과 A 포인트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죠. 그때 3.4% 하락이 나왔고 B 포인트 구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그때 2.1%가 나왔습니다. 물론 A 포인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고 진입을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8.5%가 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만일 15분 봉에서만 걸린 걸로 확인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스윙으로 매매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강력한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제는 이 A 포인트의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기다리는데 13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B포인트까지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데 8시간이 걸린다. 요게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15분봉 캔들은 캔들 하나하나에 걸리는 시간이 15분씩 걸리는 거니까요. 30분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A포인트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린 거죠. 아까 리플레이 때 설명했듯이. 그러면은 8%까지 원웨이로 먹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3%, 4%에서 첫 이익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포인트까지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이다. B포인트는 21시간이 걸렸네요. 여기에서의 반등은 7%. 그리고 이 이후에 더 많이 오르긴 했죠. 이것까지 전부 다 스윙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그려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포인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숏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리고 기준점이 있었으니까. 근데 B포인트에서 한 번 더 자리를 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B포인트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포인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컨펌 났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B포인트의 최저점을 손절로 잡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 번 더 찍어줬으면 정말 좋았겠죠. 왜냐하면 쌍바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진 않았지만 어쨌든 타점이 놓쳤으면 웬만하면 그 자리를 버리는 게 좋지만 저 자리를 최대 손절로 잡고 롱을 진입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꽤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지속됐잖아요. 좀 힘들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추세가 아예 상방으로 틀었네. 30분 봉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롱을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7%라고 표기된 그 구간에 보시면은 가격이 상대 강도 지수인데 지표가 많이 식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RSI는 과매수 과매도 혹은 다이버전스 처음에는 그것만 보시겠는데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지표시키면서 움직이지? 요런 것까지 보는 게 상급자 코스죠. 나중에 그런 문의가 많으면은 그런 거 관련된 영상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호시탐탐, 호랑이가 사냥감을 노리듯 기회를 기다린다. 신중하게 기회를 엿본다 라는 뜻이죠. 앞에 설명 등을 통해서 다이버전스 매매가 강력한 매매법이라는 거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기다리고 다이버전스 알람이 오거나 다이버전스 컨펌이 났을 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평일에 일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차트만 볼 수는 없죠.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 그 타이밍의 차트를 보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24시간 알람이 자동으로 텔레그램으로 오는 고릴라 알람방을 만들었습니다. 코딩 가능하신 분들 중에는 트레이딩뷰 지표 의뢰를 받아서 알람화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시각 효과 없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는데 건당 2만 원 정도 듭니다. 차트 고릴라 알람방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RSI 다이버전스 영상을 촬영하면서 RSI 다이버전스 알람도 추가를 했고 순차적으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쉐어해드리는 보조지표 기준으로 알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알람이 가는 소스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알람이 오는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쉐어해드리는 RSI 다이버전스의 민감도를 좀 높게 한 거는 그 구간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좀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조지표나 알람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고 숫자 3번 고릴라 RSI 다이버전스 또는 고릴라 알람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표와 알람방 중 필요한 걸 적어주시면 되고 전부 필요하신 분들은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